지금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벌어봐야 빚맥 뚫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장사를 해보면 3년 있다가 가게 리모델링도 한번 해야죠. 경기가 어렵다고 언론에서 폐업률, 인건비, 재료비 상승 이런 어려움에 불안함을 접하기에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을 남기는 장사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항상 불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저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고매출 유지하고 부동산도 많이 보유해가면서 근로소득 없이 안전자산으로만 알아서 돈이 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해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화 시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의 경험담을 더불어 매장 하나를 운영해도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직장 생활을 9년 정도 하면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지 힘들어하면서, 특히나 원치 않던 술자를 가진 다음날 특히 더요. 정말 10년 전만 해도 회식 문화는 당연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떤 계기가 생겨서 저희 동네에 유명하지 않은 프랜차이저 가게를 별도 체인비 없이 3명이서 동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한 사람당 8,000만원씩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10년 전쯤인데 장사 시작과 동시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토 나올 정도 손님들이 밀려오고 한 달에 한 1,000만원씩 나눠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바로 퇴사했죠. 첫 장사가 그렇게 잘 되다 보니 장사는 오픈하면 장사는 알아서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지나고 나서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제주도를 드나드는 시절이었거든요. 제주도 어디든 웬만하면 장사가 잘 됐어요. 30대 후반쯤이었는데 그 후로 다른 시에 다른 상권의 2호점을 한 4개월 만에 오픈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은행을 다녔다 보니 누구보다 대출 방법을 잘 알고 나름 금융 레버리지라고 착각하고 빚도 자산이라는 말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늘려갔어요. 그 정책자금, 즉 나라에서 저희 자금으로 빌려주는 돈이 있는데 그 다 빚인 줄 모르고 공짜 돈 갖고 또 15명 정도 채용하는 이런 어선 사업도 하게 되고, 또 쇼핑몰 법인 사업도 대부분 대출로 진행을 하고 나름 사업이라고 착각하고 7, 8년을 달려왔는데, 근데 한 가지 일에 구멍이 생기니까 그 유동성 문제를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감당할 그릇이 아닌데 부채 비율이 한 30%, 40%가 아니고 한 80%, 90%였으니까 나는 그 2% 저리자금 비율이 높다고 아니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업은 이런 거야 착각을 하고, 지나고 보니 사업이 하나 장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강릉 초당 순두부짬뽕 대표님과 인터뷰할 때 젊을 때 번 돈 내 돈이 아니더라, 너무 공감이 됐어요. 30대 저는 재정적 무모함을 실행력이라고 착각하고 레버리지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은행 다녔다고 재무관리 능력이 있다고 자만했었고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가게 차리면서 아니면 확장하면서 2호점, 3호점 내면서 대출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벌면 먼저 부채부터 빨리 상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다음 스텝이 욕심도 나고 아니면 한 군데 위기가 오면 그거 막으려고 부채 악순환을 이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처럼 돈 벌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너무 빠른 성장, 무모한 투자, 요즘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 건물주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얻는데 본인에 맞는 목표여야 되는데, 그리고 건물 산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그 건물주라고 다 걱정 없이 산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씩 가게에서 남으니까 건물을 무리해서 사면 결국 재정관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요. 물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요식업 사업이라기보다 부동산 사업 성향을 띠고 있는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지만, 특히 첫 술에 배불러 버리면 더더욱 안 되는데, 지금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벌어봐야 빚맥 뚫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장사를 해보면 2, 3년 있다가 가게 리모델링도 한번 해야죠. 또 트렌드도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 바꿔야 돼요. 그때마다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러니 빚으로 시작한 장사는 부채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지금 저는 그 생생장사통 하면서 장사가 아닌 사업에, 시스템에, 그리고 운영의 레버리지와 그 시스템만 공부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온라인 그 유료 강의도 다 받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장사에서 버는 수익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수익보다 앞서 있지만, 생생장사통을 하기 전에 장사하면서 벌었던 돈은 내 역량이 모자라서 모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결국 지속 가능한 돈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에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 이전 영상에서 장사와 사업의 구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대표님들한테 다 장사하지 마시고 회사 만드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작년 여름쯤에 장사 건프로님이 제주도에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 건프로님이 저희 매장을 보고 본인이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이 밖에 사진을 달아놔라, 키오스크나 아니면 또 잘 파는 메뉴 네이밍을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으니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영상을 만든 건프로님이 더 대단한 거였는데, 그리고 저에게 그 다음 스텝을 물어봤어요. 저는 마케팅 공부를 그 누구보다 많이 하고 세미나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녔고 마케팅에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카테고리로 음식점을 여러 개 오픈을 하고 그
더 이상 용이하니까 가까운 곳에서 그 복부 타는 이 시스템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장사해서 돈을 벌어봤으니 더 벌면 다 내 돈이라고 착각을 하고 세금 무서운 줄도 잘 모르고 메뉴마다 다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만한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로지 확장하려는 데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은 잘하는 게 생기면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걸 더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권프로님이 마케팅을 한번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권프로님과 저희 와이프 덕분에 그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고 그때부터 생생장사통이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성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단지 돈 버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창출해내는 거죠.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집중해야 하고 한 번에 여러 매장을 여는 것보다 강력하게 잘 관리되는 하나의 매장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봐요. 장사의 구조를 회사로, 사업으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사업을 한다는 건, 그 조직을 만든다는 거는 완벽한 레버리지는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매장 하나를 운영해도 주방이든 마케팅이든 책임을 위임하고 강력한 팀을 구축해가는 거예요. 만약 마케팅 공부하는데 시간에 타산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하면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전문업체를 찾아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어떤 종류의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지 그 마케팅 회사를 본인 조직의 팀에 직원으로 레버리지를 꼭 하셔야 돼요. 또 만약에 1인 매장이라도 부서를 나눠야 돼요. 그냥 노트북에 폴더를 나눠놓고 그 할 일 체크리스트도 분개를 해놓는 거예요. 이 부서에선 이걸 해야지, 이 부서는 이걸 해야지. 그게 조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사관리, 채용 문제는 지금 그냥 일손 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두세 명 정도 직원이 채용한 이후에는 어떤 분야든 내가 모자란 부분이 만약에 마케팅이다, 아니면 상품 기획력이다, 아니면 주방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배우도록 만들고 조직 전체가 능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뽑은 직원 하나가 있으면 한 달 만에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다른 사람이 배웠고 흔적도 남을 수 있어요. 그 사업이 성공하는 방법 중에 인사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직원이 한 10명 정도까지는 인사 과정에 별의별 사소한 것에 이직을 하게 되고 직원 간의 다툼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다 사장의 몫이에요. 다툼에 최소화할 수 있게 사장이 그 시스템을 잡아야 돼요. 나중에는 그 시스템을 잡는 일만 해도 사장님은 바쁘세요. 지속가능 사업을 구축하고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 공부도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책이든 유튜브든 많이 하셔서 언제 올지 모를 기회를 저처럼 날려버리지 않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또 결론적으로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특히 저의 경험처럼 20, 30대 분들은 과도한 야망을 경계하고 과도한 확장이 아닌지 판단하고 그 전에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게 먼저예요. 한 달에 2천만 원 남는 게 놀라운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리가 안 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 만약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20대나 30대 분들이 창업 준비 자금하려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부모님 찬스 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건 더 힘들어지는 길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결국 자기 돈을 만들어서 해봐야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젊은 분들이 하나 방법이 있는데 돈 없이도 장사 잘 되는 매장 사장님과 동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동네에서 장사가 좀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출근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가게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장 마음 사로잡는 거는 2, 3일이면 충분해요. 시키지 않는 것까지 알아서 하면 돼요. 그 젊은 감성으로 그 마케팅 아이디어도 내보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본인 가게도 올려보고 그 마케팅이 어려우면 이런 이유로 이런 마케팅 업체가 적합한 것 같다 하고 사장님한테 권유도 해보고 또 메뉴명, 네이밍도 그 미래 캔버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보여줘보고 또 그 매장에 맞는 것들을 기획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러다 보면 그 사장은 믿을만한 직원에게 의지하게 돼요. 그 직원이 없는 가게를 상상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점장이라는 자리든 아니면 인센티브 계약으로 권유를 하게 돼요. 왜? 사장도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싶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니까 이 매장은 본인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없이 가게를 운영할 기회도 생기고 경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20대라면 꼭 할 것 같아요.